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결국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맞은 군면제 논란이 뜬금없이 재차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글쎄 화제는 되긴 했는데 과연 이 황 대표의 삭발에 또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에 공감을 표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그 예고드렸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지켜보셨나요? 네, 오후 5시에 삭발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 조롱을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가발 아니었나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참 가지가지한다. 그만큼 초조한 걸 티를 내는구나. 이런 류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만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강기정 정무수석을 현장으로 보내서 삭발을 만류했다고 하시는데요. 굳이 왜? 어쨌든 삭발을 만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조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삭발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라고 하면서 삭발식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글쎄 굉장히 비장하게 삭발을 하신 것 같은데 사진들을 보면 네.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며 아이고 네 이렇게 최후 통첩이라며 비장한 얼굴로 삭발을 한 모습, 조국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첩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삭발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삭발하는 모습들 보니까 괜히 저만 생각하신 게 아닐 텐데 군입대를 앞두고 머리 깎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머리를 그렇게 팍팍 깎을 일이 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분이고 해서 군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 게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정규재 TV의 진행자 정규재 씨가 황 대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보이시나요? 머리를 깎은 이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 처음 깎으시죠? 군대 갈 때 깎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이거 보고 기사 이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건 의도적인 돌려깎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황교안 대표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굳이 머리 깎는 그 현장에 와서 머리 처음 깎으시죠? 군대 갈 때 깎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무슨 의도였을까요? 정말 모르고 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그렇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 갔습니다 할 때 못에 굉장히 좀 악센트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안 간 게 아니라 자기 못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황교안 대표가 군대를 못 갔나? 못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성 단맞은 판정을 받아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단마진이라는 그 두드러기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황 대표가 징병 신체 검사에서 제2 국민역에 편입된 날짜 1980년 7월 4일,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단마진을 판정받은 날짜가 1980년 7월 10일이었는데요. 6일 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징병 신체 검사가 끝나고 나서 6일 후에 만성 단마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군 이 수도통합병원에서. 아니 그건 좀 논란이 될 만하죠, 그죠? 아니 그때는 그럼 면제를 어떻게 받았을까? 아직 판정이 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받았을까 싶죠. 아무튼 뭐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뭐 만성 단마진, 그것도 그 신체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6일 이후에 판정을 받은 만성 단마진으로 어찌됐건 병역을 면제받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관련해서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에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두드러기라면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을 가능하신 건지 또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이제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법무장관 그냥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그 삼성 상품권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의혹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제대로 이제 해소되지 못한 의혹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삭발식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포털 검색어에는 단마진이라는 단어가 재차 등장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마진 병역 면제 의혹이 다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뭐 계속 논란이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삭발을 하고 이러니까 아우 이참에 군대 다시 가면 되겠네, 제대로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 농담 삼아 하긴 했지만, 이걸 그때 좀 극우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정규재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굳이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정말 실수였을까? 정말 실수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가 글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재 대표가 일부러 알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올해 1월에요. 어디 먼 몇 년 전도 아니고 올해 1월에 정규재 대표가 진행하는 한 방송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규재 대표가 직접 이 황교안 대표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단마진 판정과 군면제에 대해서 둘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게 이제 뭐 당대표 어쩌고 하면서 뭐 그 할 때 당대표를 선출하고 뭐 어쩌네 뭐 이럴 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나눴다는 겁니다. 올해 1월이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걸 그새 잊어버리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정규재 씨가 그죠? 글쎄 좀 알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 황교안 대표의 단마진 군면제 그 논란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역시도 황교안 대표의 군면제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신체 검사를 받은 365만 명 가운데 단 4명이다. 이런 이제 두드러기 때문에 정말 면제된 사람은,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또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스스로도 보기에도 이러한 그 군면제, 단마진 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스스로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어쨌건 의혹이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 군 입대를 왠지 떠올리게 하는 삭발까지 이렇게 하면서 괜스레 좀 긁어부스럼처럼 단만진 군면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더라, 이런 얘기였고요. 하지만 그 논란은 좀 불거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얻은 것도 있습니다. 나름 황교안 대표가,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삭발로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가발 논란은 적어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나. 네. 아니 어제도 그 삭발 이야기 나오자마자 다들 가발 아니었어? 진짜 아닌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발 논란은 확실하게 좀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황 대표가 그동안 가발을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정확히는 모근을 새로 심어서 머리가 자란 것으로 안다. 오늘 삭발로 확실하게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삭발된 사진 보시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까까머리처럼 모근이 정확하게 이렇게 싹 보이는,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이 사진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뭐 보면 정말 가발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네. 모근까지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발이다 이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진짜 모근까지 이렇게 직접 심어서 이거 심고 이런데도 꽤 돈이 들 텐데요, 그죠? 이렇게 힘들게 자란 머리인데 삭발을 또 하셔가지고, 그죠? 아유, 이렇게 하는 보람이 좀 있으셔야 될 텐데, 그 가발 논란이 종결된 거 말고는 글쎄 이렇게 크게 뭔가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삭발을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삭발 쇼가 정말 뭐 조국 장관의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뭐 정말 뭐 법치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말들보다는 어찌됐건 그렇게까지 조국 장관을 때려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반사할 게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 회의론까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삭발을 하면서 좀 강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쨌든 그 반전을 노려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리 뭐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필 또 이 정기국회를 개회할 시점에 제1야당 대표가 장외로까지 나가서 삭발까지 할 일인가, 이런 부분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사안은요, 이미 검찰이 뭐 과잉 수사가 우려될 정도로 시체말로 탈탈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만약에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혐의를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이건 뭐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간은 자유한국당 편 아니겠어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탈탈 털어주고 있는데, 정말 그 혐의가 제대로 뭐 완벽하다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금 이게 뭐 무너질 게 뻔한데, 조국 장관 뭐 더 못하게 만들어줄 텐데 검찰이, 아니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 릴레이로 삭발한다고 또 삭발을 할 거라고 막 그러고 단식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가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삭발과 단식, 뭐 고공농성 이런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정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거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물론 그동안 그 이전에 야당 정치인들도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그 일방적인 폭주에 맞서서 말 그대로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놓았던 그런 이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스피커가 없나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재력도 없고 뭐 인력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뭐 자유한국당 정말 편들어줄 언론들도 차고 넘치고요. 이 언론들이 죄다 그냥 다들 지금 그렇고요. 뭐 하면 좀 우르르 가서 몰려가서 스피커를 다 이렇게 대주고 있고 재력이면 인력도 넘쳐납니다. 이런 자유한국당 대표가 굳이 삭발이요. 네? 진정성 없는 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진정성은커녕 정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오를 기세가 안 보이는 지지율로 인한 초조함만 엿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황 대표의 발언들이 너무나도 적반하장이어서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며 최고의 수혜자다. 이렇게 불렸던 황교안 대표가 과연 사법농단, 권력형 비리, 헌정유린, 민주주의 이런 걸 운운할 자격이 있으시냐 거듭 묻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수사 일절 거부하면서 좀 어떻게든 그 뭐랄까요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들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조국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 라고 외치는 모습 댁들이나 먼저 검찰 수사를 좀 받으시지 그래요. 얼마나 오래 끌어왔는데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지금 3번 다 넘어가서 지금 이제 검찰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검찰 수사 제대로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목 놓아서 하고 있는 황교안, 나경원, 그리고 그 자한당 의원들 김성태, 장제원 이런 분들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국민들의 여론이 공감은커녕 조롱만 쏟아지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비난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보다도 조롱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비난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보이시나요? 바로 우공당의 대표 조원진 대표가 황교안 장소 봐가며 똥 싸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정말 맹비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그 왜 어제 서울구치소에 그 수감 중이던 박근혜 씨가 어깨 수술 때문에 구치소를 나와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어제 석방된 건 아니지만 감옥 밖으로 900일인가? 900일 만이라고 하는데 900일 만에 나오게 되니까 우공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태극기 이 집회를 해서 그 덕분에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집회도 축하하는 집회도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구속 반대 이런 탄핵 반대 이러면서 이런 집회를 열고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배신자라고 칭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직접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원진 대표가 아니 어디 머리 깎을 날이 없어서 900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병원 가는 날 그 XX 머리를 깎고 앉아서야 되겠어요? 장소 봐가면서 똥 싸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집마다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 선거 6개월 남으니까 다 기어나온다. 등등하며 정말 맹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뭐 한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상당히 의식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아 근데 설마 진짜 그것 때문에 삭발 날짜를 굳이 그렇게 잡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필 900일 만에 드디어 우리 이 공주님이 바깥 공기 쐬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딱 그런 날인데, 그때 하필 황교안이 딱 나와가지고 카메라 가로채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분노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 뭐 우리가 보기에는 독인객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태극기 부대를 글쎄 끌어안으면서도, 그러니까 표는 자기가 갖고 싶어 하면서도 완전히 이걸 또 손잡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좀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과연 끝까지 그 의도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삭발하면서 또다시 하필 또 삭발 날짜 때문에 또다시 그쪽에서 특히나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원하는 여러 가지 이 노림수들 중에 몇 가지는 좀 미루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삭발을 하신다면서요? 하셨다고 했나? 이미 하셨다고 그러던가? 네, 이분은 또 이제 황교안 대표를 의식해서 더 빡빡 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참 이분도 어떻게든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주 자기 존재감을 어필하는데 한껏 열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네. 과연 이 릴레이 삭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핫한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궁금하네요. 참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 그럴 정신이 아니긴 할 텐데요.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법무부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자한당에서 또 검찰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는, 또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들이 마구 쏟아내며 마치 조국 장관이 본인 때문에 본인의 이런 그 수사를 탐탁치 않으면서 이런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이슈를 몰아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한 기사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수사 내용 비공개 법무부 방안이 조국 수사 때문이냐? 핵심은 정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는 기사, 우리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기존 법무부 훈령인 수사 공보 준칙을 가칭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행헌법 126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이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검사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법이었다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이 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지만 이 역시도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법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검찰은 무서울 게 없겠죠. 당연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해봤자 전혀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이 없었으니까 입맛대로 계속해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이걸 가지고 또 재판은커녕 아주 기소가 되기도 전에 마녀사냥식의 여론 재판을 받게 되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됐었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그 1억짜리 시계를 뭐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이 내용으로 모욕을 당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럴진데 정말 평범한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 피사실 유포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임으로 삼고 출범한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이 재임 초기에 이러한 관행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법무부 규정의 법리적 근거는 굉장히 탄탄한데요. 수사기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판 청구 전에는 피의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헌법과 형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법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건데요.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 지금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가족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라는 것이 대체 왜 수사 외압이라는 걸까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다 유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유포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하는 겁니까? 그걸 유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뿌리는 것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수사를 못하는 거면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정말 법과 인권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조국 장관과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법무부는 이미 조 장관을 둘러싼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7월 말에 이미 한참 전이죠. 7월 말에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역시 이번 그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고요. 인권보호, 무죄 추정의 법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걸 시작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 지적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국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명백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현재 검찰과 그리고 뭐 일부 언론들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해자 인권 침해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단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설안을 두고 왜 뭐 검찰과 자유한국당 뭐 그렇다 치고 주요 언론들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대체 이유가 뭐 뻔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신설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때 당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주체가 이 검찰과 그리고 검찰이 흘리는 비공식적인 수사 내용을 받아서 지면을 채워왔던 그런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이런 중요한 사안일 때 쓸 게 없잖아요? 그죠? 응? 검찰들이 이렇게 슬슬 흘려주는 걸로 막 열심히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장사 좀 해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또 검찰보다도 검찰 못지않게 언론들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가 의문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언론에 흘린다면 이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당연히 반하고요.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더더욱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더 이상은
이런 검찰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거의 악마화시키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검사가 흘려준 대로 받아쓰게 하며 단독 기사를 내걸던 그런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제는 좀 더는 미루지 말고 끝내야 할 때가 아닐까. 그것도 조국 장관 재임 초기인 지금이 가장 그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네, 피의사실 유포를 이제는 더 이상 검찰과 언론에서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 법무부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바치칸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이야기 2건 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다 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치칸 뉴스는 오늘 못한 이야기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바치칸 뉴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